네, 2023년 8월 5일 24화 2부로 돌아온 동디 437입니다.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1부 거의 엔딩쯤에 얘기 들었던 요즘 묻지마 뭐 칼부림, 네, 폭행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네네,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 전달을 정확히 네. 아무래도 어떤 부분보다는 해야 되니까 네네, 일단 이번 연도 사실 작년 것도 그리고 2021년 것도 이제 준비를 하려다가 예, 사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연도에 있었던 일들을 중에 사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냥 그 칼부림만 좀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있었던 일 말고 올해 아마 모르실 텐데 2023년 3월 3일 날 죽전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고 여러분들 죽전에서 치면 정확히 정보 전달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적어왔어요. 네네네. 피의자 그러니까 칼부림을 한 여성은 37세 여성이고 여성이 이분께서 칼부림을 해서 부상당한 인원은 총 3명입니다. 정확히 3명이고 어떤 그 목격자가 얘기하셨던 그 정황을 얘기해 보면 40대 어떤 여성이 휴대폰 볼륨을 크게 켜놓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가지고 본인의 핸드폰에 볼륨을 크게 올리고 있어서 네. 어떤 할머니께서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대뜸 칼을 꺼내서 할머니의 허벅지를 아이고 그냥 찌릅니다. 이제 찌르고 말리러 온 아저씨의 얼굴을 칼로 긋습니다. 아이고. 나머지 한 분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아본 바 네네. 2분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없고요. 그냥 경찰 이제 조사 받고 하면서 똑같아요. 정신이 좋지 않다. 뭐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그 뒤에도 이제 민호 씨가 말할 사건과 그 뒤에 사건을 얘기하겠지만 정상 참작 그러니까 그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형제도 요즘은 사형제도 혹은 종신형을 두 가지를 좀 붙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부터 사형 제도가 저희 국민들 청원이나 혹은 뭐 그런 것들로 퍼센티지가 90%가 넘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그 법무부 장관과 어떤 분께서 얘기를 나눈 내용이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0%가 90%가 넘었대요. 근데 저희 법 안에서 저희 국민의 뭔가 어떤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단결되고 90%가 넘는 게 사형제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의미가 큰 부분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림역 아니고요. 저희 동네, 제 동네 구로구 고척동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낮에 70대 남성 이모 씨가 50대 여성 A를 찌르고 도망간 사건인데요. 그 사건 내용은 그 여성이 차를 타기를 기다렸다가 흉부를 찌른 사건입니다. 대낮에.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경찰은 범행 현장 일대를 4시간 반 정도를 돌아서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신림역 사건 아마 전일 거고요. 맞습니다. 전이고 뭔가 요즘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무섭기도 하고 이것도 이유가 없습니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미친 거 아닙니까? 다 진짜 화가 너무 나는 사건들인데 이제 이후에 말씀드릴 게 신림역과 서현역을 얘기드리면 아마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많지만 일단 이번에 서현 전에 일어난 게 신림이거든요. 아마 다들 이제 한간에서는 신림이 이제 출발지였다 혹은 뭐 신림이 거의 뭐 최초였다라고 할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 큰 사건인데요. 그죠. 민호 씨가 아마 신림역 사건을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확한 정보를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21일 오후 2시 7분경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4번 출구 근처에서 이제 조선이라는 맞아요. 남자분이
이제 사건을 저질렀고 이제 사망을 1명 했고 부상을 3명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이 사건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전에 이미 뭐 마트에서 흉기 2개를 맞아요. 훔친 상황이었고 할머니 댁에 갔다가 택시를 타고 택시비도 안 내고 주행량을 치고 나서 진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해요. 이 조선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내가 지금 삶이 이렇게 불행해서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라는 말을 했고 진짜. 진짜. 지금 경찰 조사 끝에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아서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나머지 뭐 판정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뭐 2주가 안 돼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고 11일 정도 지난 후에 지금 분당에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죠. 분당 AK 플라자 칼부림 사건인데 2023년 8월 3일 17시 55분경에 AK 플라자 분당점 1층 그리고 2층에서 이제 최원종이라는 분이 네. 이제 처음엔 모닝 차량을 끌고 와서 맞아요. 사람들 5명을 치고 맞아요. 이제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AK 플라자에 들어가서 사람들 이제 칼로 찔러서 총 14명의 부상자를 만든 네. 정말 최악의 사건이고 최악이죠. 이제 그 신림역 칼부림 사건과 다른 점은 최원종 그 사람은 처음에 시작했을 땐 자기가 마치 이제 뭐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정신이 미약한 맞아요. 상황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일단 뭐 이제 범죄 심리학자 분께서 말씀하시기론 그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조현증과 다른 정신병이 뭐 그게 사실이 충돌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지어낸 얘기라고 아닐 수도 하더라고요. 있다. 네네. 그래서 판정은 받지 않았고 엄청나게 이제 계획된 사건이다. 이 사건 자체는 동선 자체가 2층에서 AK 플라자 2층으로 맞아요. 모닝을 끌고 간다는 것과 맞아요. 이제 내려가서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행동한 것들이 이제 이미 범행을 계획해서 저지른 거기 때문에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 조선이라는 사람은 그 전과가 크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선 같은 그런 사건들이 미국에서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냐면 전과가 있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갑자기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뭔가 그 전에 사람을 죽였거나 어떤 뭐 성폭행을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전과가 남았다면 어느 정도의 조심이라든지 발찌라든지 어떤 이런 이력들이 남아있을 텐데 조선은 그렇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건 유형이래요. 애초에 사건들이 없다가 갑자기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형제도나 어떤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들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사형제는 자기도 찬성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분께서 법무부 장관께서 직접 움직이시면 당연히 되는 이야기지만 외교적인 것들이 되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1년도였나요? 91년도부터 사형제가 이제 폐지가 된 거고 외교적인 부분들이 되게 크다라고 했었던 말씀을 전해주셨고 사형제도가 안 되면 본인께서도 종신형을 최선으로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안 나오는 법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다시 나오잖아요. 사실 감형이 되고 네네. 어떤 이유로 그런저런 이유들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한국의 실상은 피해자가 이제 무서워지는 사회죠. 맞죠. 웃기게도 다치는 건 다치는 대로 받고 심지어 범행들이 그 피의자들이 되려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제일 대표적인 예죠.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셔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현재까지도.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맞나. 그리고 댓글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다 사형제도 얘기하시거든요.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조선이라는 분은 확실히 사이코패스고 네네. 뭔가 그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맞고요. 네네. 민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최모 씨 네네. 그분께서는 아마 계획적인 범행이다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서현정은 조금 제가 디테일하게 알아봤는데요. 네네. 민호 씨랑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많이 돌아다녔던 사건이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너무 소름 끼쳤던 게 네네.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곳이고 우리의 익숙한 우리의 곳이라 장소였잖아요. 거의 아지트 수준으로 네. 거의 술집을 많이 갔고요. 맞죠. 일단 01년생이고요. 3일 오후 5시 55분에 이제 발생이 됐는데 동선을 좀 말씀드릴게요. 민호 씨가 말씀하신 대로 덧붙여서 이제 2층 이제 차량으로 부딪혀서 4명을 받고 네네. 1명을 추가로 들이받고 네. 2층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난동한 뒤에 2층으로 다시 나왔다. 2층에서 내려가서 1층에서 흉기 난동을 하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왔다. 근데 그 뒤에 목격자가 있습니다. 젊은 남성 2명이 직접 서현 지구대로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가서 신고를 해서 안양 아파트 입구에서 최 씨를 체포했다고 하는데요. 한양 아파트에서 이게 지금 전부 저기 9분 걸렸습니다. 엄청 빨리. 네, 차 받은 게 5시 56분, 2층으로 들어가서 나온 게 58분. 남성이 신고한 게 6시 2분이고요. 체포한 게 6시 5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들 조심하라 이겁니다. 정말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그죠. 요즘은 이제 뭐 에어팟도 끼고 네. 노이즈 캔슬링 에어팟도 끼고 핸드폰도 많이 하는 실제로 저도 그렇고요. 네네. 대중교통 타면서 그렇게 안 할 수 없잖아요. 심심하니까 정말 주변 잘 살피시고 대응 방안들을 살펴봤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해라. 도망가라. 맞죠. 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이제 호신술이나 이런 것들을 쳐봤는데요. 유명한 영상 중에 저희 나라 기준에서 대한민국 영상 중에 그게 있습니다. 자기 손이 잘릴지언정 칼을 잡든지 그런 쪽으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죽을 바에 그냥 손이 잘리든지 손을 그 칼을 잡든지 그게 실제로 방어를 못하는 게 아니다. 진짜 방어를 할 거면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칼을 잡아서 칼 등을 아예 잡아서 잡든지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차분해라. 최대한 침착해라. 그게 최선의 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저도 뭐 연습을 해본 것도 아니고 실전처럼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마저 전달하지 못하면 또 수많은 피해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쨌든 그리고 서현역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2명이라고 나오거든요. 용의자가. 근데 사실 오보였고 1명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피 흘리는 수녀가 있었는데요. 그 윤도일 군이라고 또래의 윤도일 군이라고 그분이 용기 내가지고 그 당시에 바로 지혈을 현장에서 지혈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용기 내어 박수 드리고 싶고 이 묻지마 사건들이 사실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사건 이후로 예고글도 엄청 많이 올라왔고 맞아요. 오리역 그 뭐 고터에서도 잠실 고터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솔직히 왜냐면 지금 뭐 이때다 싶어서 뭐 진짜 칼부림을 하려고 예고를 한 병신들도 있겠지만 그냥 분위기 험악한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사람들 공포만 떨게 하려고 하는 병신 새끼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아니 씨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치 맞아. 왜? 최악입니다 그냥 관종보다도 관종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용기도 없이 살이 그냥 분별을 못하는 거지 그냥. 이게 장난칠 사안이고 장난치지 말아야 될 사안인 건데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고 그냥 키보드 뒤에 숨어가지고 그냥 씨발. 근데 대한민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사실 해외에서도 보도가 정말 많이 됐고요. 미국에서도 보도가 됐고 영국, 일본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14명 부상 중에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발표했는데 뇌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두 분이. 맞습니다. 네, 화가 너무 납니다. 01년생 이게 01년생이면 거의 뭐 20대 초반이라는 소리인데
그냥 아니 근데 그런 글들도 있더라고요. 뭐 댓글에 뭐 애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뭐 특수고를 뭐 특성화고등학교를 준비하다 떨어져가지고 막 그거 적응을 못해서 뭐 고등학교 뭐 어쩌라고요 그게. 환경을 탓하면 안 되죠. 특성화고 그럼 떨어진 새끼들은 떨어진 새끼들. 네네. 특성화고 떨어진 사람들은 그러면 다 살인 저지르고 다 정신병 걸려? 아니 뭐 정신병 걸리면 다 사람 찌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걸 핑계 대면서 애초에 그러니까 병신짓을 하지 말아야지. 맞아요. 환경은 사실 의미가 없죠. 왜 계속 다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지가 찔르고 사람들 피해 주고 나서는 뭐 자기가 맞아, 뭐 맞아. 심신이 미약하니 지랄하지 말고 네. 그냥 처음부터 병신짓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사리 분별 안 됐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사실 공감이 되는 게 정신병 걸렸으면 정신병원 들어갔었어야지. 맞아. 지가 알았으면 그렇죠. 지가 무슨 테러 단체가 어쩌고저쩌고 자기를 뭐 미행하고 있다 뭐 스토킹하고 있다 이지랄하고 있던데 그랬으면 경찰한테 신고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어순이 안 맞고 일단은 진짜로 그런 분들 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평범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생긴다는 거를 약간 관상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평범한 느낌인 건데 그거를 이제 사실 그런 생각들은 해요. 그러니까 상상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대체 무슨 정신머리면 그게 가능한지. 아니 생명은 고귀하고 사실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고 그런 건데.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공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의 뭔가 그 범주 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건데 그건 약간 아예 다른 영역 같아요. 사람 같지 않다, 짐승이다, 뭐 이런 느낌. 사람이면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느낌. 그죠. 화가 너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말로서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사실 네. 피해자가 저라면, 그러니까 누군가라면 직접 닿는 이거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끝난 겁니다. 맞아요.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지 않나요? 이게 그냥 어쩌면 그 사람은 열심히 살았던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근데 뭐 말을 못 하겠어요. 사실 너무 그 사진 제가 기억에 남거든요. 서현역 20대 여성 완전 애기고 20대 초반 같기도 하고 뭐 한데 피가 아니 걔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 걔는 뭐 서현역이고 뭐고 씨발 못까지 이제 성남에 살고 싶겠어? 못까지 트라우마 아니, 엄청 생기. 남자애들 보면은 그치. 사람 다 저거 할 수 있겠어? 그 당시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한 사건이 나면 진짜 벌벌 떨고 조금만 무서운 사람 있으면 바로 경기 일 텐데. 맞아요. 걔는 무슨 죄야? 칼도 보면은 절대 이제 못할 거고. 난 그 한 번의 행동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게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고. 차라리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냥 내가 맞닥뜨리고 싶다. 그냥 내가 맞닥뜨려서 내가 좀 이렇게 제압을 하든 어떻게 그냥 그 상황을 좀 했으면 좋았는데 딱 퇴근길이거든요. 5시 55분이. 맞죠. 뭔 생각이었을까요? 진짜 그 흉기 난동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영상도 봤고 실제로 1층에서 흉기 난동하는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그 목격자분들이 뭐 몇 분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그건 줄 알았대요. 술래잡기? 되게 막 아니, 심지어 그 사람 칼 들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옆을 그냥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뛰고 막 이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영상 보면은 아는 사람들은 기겁해서 막 진짜 살고 싶어서 도망가는. 그죠. 그게 진짜. 야, 근데 그리고 신림역 그 조선 영상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거의 뭐 견줄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살인. 진짜 얼굴 쪽으로 이렇게 다 목 찌르고 넘어뜨려서 배 찌르고 뭐 사살하고 13번 그 죽은 사람은 13번 찔렸다면서요. 직접 본 사람들도 지금 트라우마에 걸리셨고. 네. 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 파급력이. 근데 이 파급력을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지금 막 예방 살인으로 해서 모방 범죄 해가지고 잡히는 분들도 계시고 고터. 고터도 그렇고 대전에 뭐 어떤 학생이 40대 맞아요.
선생님이 찌르고 외부인인데 튀었다면서요. 불구하고 들어와서 찌르고 이게 뭔가 사리 분별이 아예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용기를 뭐 가짜는 용기가 갑자기 생겼나?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나니까 나도 할 수 있나? 나도 용기 내 볼까? 이런 거겠지. 아니 무슨 고담 시티야? 뭐 조커 한번 살인 사건 일어나니까 막 조커 부하들 다 나와가지고 막 저거 하는 거야? 범죄 일으키는 거야? 단체로? 진짜 여러 의미로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정신이 무섭습니다. 그런 정서가 무슨 일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아니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아니 난 그것도 무서운 게 만약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으면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내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상상 많이 해요. 차라리 내가 제압해버리고 그냥 도망쳤을까? 제압할까? 근데 반대로 내 여자친구 있었으면 그니까 내 가족이었으면 우리 엄마 있었으면 우리 누나 소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근데 그럼 진짜 나는 그 사람 찾아서 죽일 것 같아. 어떻게 해? 나 진짜 그 사람 찾아서 죽일 것 같아. 나는 그냥 내 인생 다 버리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미친. 그러니까 이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죽전역은 뭐 여성이 칼부림을 하고 정유정 그 사람은 그 사람도 있지. 그 사람도 있죠. 뭐 여성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니 분명 이런 사건들로 하여금 남녀 간에 또 갈등이 생겨날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뭐 국회의원들끼리는 뭐 정부에서 책임져라, 정부에서 이걸 왜 책임지냐 이러면서 또 둘이 또 싸울 거고 그럼 계속 사회적 갈등만 계속 일어나고 양극화 또 돼가지고 이분화 현상 일어나가지고 또 싸우고 뭐 잠재적 범죄다다 뭐다 맞아요. 어떤 사람을 먼저 미리 걸러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의 기준은 또 뭐냐 이러면서 기준 또 누가 싸우고 세우냐 또 결국 우리들끼리 싸우는 그 판국이 될까봐 난 그게 제일 무서워요. 또 해결되지 않아. 결국 사건은 그냥 사건대로 나오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그거 물타기 해가지고 또 병신 같은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범죄 일으킬 거고. 그렇죠. 세상만 계속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엄한 피해자만 생기고 또 어린애들 그거 보면서 마치 또 그게 영향받고 뭔가 우리 어렸을 때 크로우즈제로 본 것 마냥 또 그거 따라해가지고 또 새로운 범죄를 또 저지르겠지.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래요. 요즘은 마약도 하니까 요즘 학생들은 진짜 세상 어떻게 돌아가나. 약간 미국 그거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개인주의고 뭐 사회가 잘 되고 뭐 존중되고 하는데 그거에 따른 책임도 지금 받는 느낌이에요. 사실 총기만 안 들었지 총 들었으면 우리 끝났을 걸요. 진짜. 진짜 흉악한 세상이고.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심리적으로 조금 전문적이면 모르겠지만 그걸 왜 하는지 사실 저는 공감이 안 돼서 사실 뭐 그런 거겠죠. 부적응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병신이죠.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좀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되게 힘든 상황,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잘 안 들리긴 해요. 주변 말들이. 근데 그게 저는 이 살인이랑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 들리지 않더라도 된 사람이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힘들든 뭐든 자식은 다 필요 없이 살인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요. 본인이 죽고 싶어서 뭐 이런 거는 뭐 이해가 된다만 다른 사람을 죽인다? 아니 무슨 의무가 있고 무슨 책임이 있고 자기가 어떤 게 있길래 그러니까 다 사이코패스인 거지 사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존중을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욕을 해야 마땅한 거고 미친 거지. 쓰레기인 거지.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가 힘든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 왜 지 혼자 힘들지 왜 다른 사람들 예전에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그거 되게 유명한 그건데 제가 정확히 지금 사건이 기억이 안 나서 지금 당장 생각난 건데 어떤 남자가 이렇게 되게 옛날에요. 남자가 이제 골목길 이렇게 높은 데를 가는데 가족끼리 웃는 모습이 이렇게 TV 보면서 웃는 그 소리가 싫어가지고 부러워갖고 다 죽였대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고 대비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대비를 하죠?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고. 그것도 그런 웃긴 병신들 거지, 때문에. 그치 맞아.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웬만하면 피하셔야 되고요. 맞죠. 어느 정도 운동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칼을 든 사람을 제압하기가. 그래서 꼭 뭐 수칙 같은 거는 모르시더라도 그때는 이기적이어도 괜찮습니다. 좀 숨으시거나 좀 피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기고 죄송하긴 한데 일단은 뭐 그런 그 양아치들 네. 양아치라고 하기에도 좀 가볍죠. 미친놈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남이 나를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 그럼요. 최소한 본인이 호신용 맞아요. 뭐라도 그냥 하나 구비해 두시고. 아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와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지금 복싱 배우고 뭐 배우면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유튜브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그런 걸 한번 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그리고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자기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로. 네. 정말로. 아니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절대. 당장 전 저희 집 옆이에요. 걸어서 15분 걸리면 저도 바로 저 가는 근처에 건데. 사건 네, 났고.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당장 우리 집 옆에 당장 동디 옆에 이렇게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모르는 이걸 거예요. 어떻게 남의 일이라고 그런 생각할 게.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또 사람들의 불신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여러모로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짚어 넘어가야 될 그리고 부분이고 요즘 경찰분들 진짜 열심히 노력하신다라는 걸 많이 새삼 느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네. 그분들도 얘기를 까먹었었네요. 요즘 뭐 순찰을 엄청 도시더라고요. 신림역에서 12시간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순찰하신다고 합니다. 분당에서도 판교나 뭐 서현, 순회 다 가릴 거 없이 항상 이게 고개만 돌리면 다 경찰분들 한 3명이서 이렇게 순찰을 항상 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죠.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아니 뭐 경찰분들 시민 뭐 이렇게 하시는 건 뭐 당연하다 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괜히 않아요. 괜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분들은 무슨 죄로 이렇게 땡볕에서 또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고. 그치. 아 참. 여러 의미로 네. 제발 좀 상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요. 힘드시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생각보다 잘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자기 일이 바쁘더라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버스에서도 예전에 가방 무거웠을 때도 어떤 어머니가 그냥 가방 이리 올려 이렇게 했던 경험도 있고 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 갇히는 건 좋은데요. 그게 민호 씨 말대로 진짜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존중받고 싶으면 존중받을 짓을 해야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드는데요. 일단 앞으로 향후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래도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쪽이긴 한데요. 네. 다들 조심하시고 어느 정도 호신용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시고 저희 가족이라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실 화가 많이 나죠. 어쨌든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친구들한테 다 카톡 돌리고. 그래요, 맞아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했고 그 서현역에서 당한 그리고 신림역 다 뭐였고 다 신경이 많이 씁니다. 하여간 또 이런 분위기 조장해서 흐름 타가지고 이상한 막 글 올리시고 하시는 분들도 제발 멈춰주십시오. 제발 그걸 장난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신이 어머니가 그렇게 당했으면 맞아요. 그거를 그렇게 장난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치죠. 오늘은 좀 예상은 했지만 무거운 얘기고요.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얘기고 점점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일단 사람 많은 곳들은 당분간 좀 피하시고요. 그리고 좀 피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긴 하네요. 지금 맞죠. 얘기하면서도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 서현역도 진짜 사람 유동인구 제일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 내려가면 여러분들 광장이에요, 광장. 네, 모르시는 맞아요. 분들은 이제 뭐 모르실 수 있는데 가면 에스컬레이터도 엄청 많고요. 심지어 계단도 있고 실제로 거기서 행사하는 것도 많고요. 물건도 팔고 이름 자체가 만남의 광장이기 때문에 인산이네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 통로도 많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사람들 많은 곳인데 맞아요. 지금 거기가 지금 네. 다 뭐 폐쇄죠. 음.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뭘 아찔합니다. 조심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골목길 이런 데면 조심히 다녀라. 서현역 조심히 다녀라. 아니 광장에서 일어나는 어떡해. 일인데 골목길이라고 해서 버스라고 해서 안 나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요즘 뭐 락 페스티벌도 하고 많이 피크닉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좀 걱정되는 바람에 그리고 또 그런 용의자들을 조금 뭐라고 하고 싶은 비판하기도 하고 규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2부에서 이런 얘기를 좀 전달했고요. 맞습니다. 사실 묻지마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가 범죄가 좀 많이 일어나는 나라이기도 하고 되려 이제 잘 잡히는 나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치안도 좋고. 근데 이제 요즘 이런 일들이 나니까 과연 치안이 좋은 나라가 맞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죠.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일단 민호 씨 우리 범죄 그리고 묻지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어떤 느낌이었고 요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일상이 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죠. 사실 뭐 그들이 뭐 단체적으로 이렇게 테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분명 뭔가 지금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염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해소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장해서 지금 사회가 굉장히 흉흉하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걸 틈타서 새로운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이상한 짓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발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당장 우리 가족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 힘드신 일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위 사람들한테라든지. 조선이라는 그 사람도 최근 그 살인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지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어떤? 자기가 범죄를 일으켜서 1, 2년 동안 교도소에 갔다 올 것 같다. 그렇게 이미 얘기를 실제로요? 했대요. 네, 실제로. 지인이 그걸 들어가지고 저걸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와 미쳤네요. 이게 어디까지 와. 용인해 줄 수 있고 이건 용인해 줄 수 있는 사안 자체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아니 와 그런 얘기를 자기가 직접 했다고 합니까? 예, 자기가 직접 했대요. 근데 그때는 뭐 살인한다고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인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뭐 하거나 범죄를 저지른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왜 그 내 불행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요즘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농담으로 아 이번 생을 글렀다. 아 뭐 그쵸. 뭐 본인이 환경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아 진심으로 이번 생이 글렀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가요? 아니겠죠. 아니 왜 자기 인생만 조져놓지 왜 다른 사람 인생까지 다 조져놓는 거예요? 그렇죠. 왜? 뭐 자기가 신이에요? 참 하여간 제발 다시는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랑하는 지인들,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들, 뭐 이걸 보시는 모든 분들, 뭐 보시지 않은 모든 분들도 그냥 진짜 이런 테러 같은 일들에 안 휘말리셨으면 좋겠고 꼭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차원 좀 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씨가 좋은 말씀을 좀 전해주셨네요. 저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연도가 아니라 어떤 나라든 뭐 어떤 곳이든 묻지마라는 그런 사건 혹은 범죄들이
비일비재했겠죠. 네. 저희가 모르는 것도 수두룩 빽빽할 거고. 네네. 일단 본인을 지키셔야 됩니다. 뭐 그 당사자들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라서 그죠. 얘기할 게 거의 없고요. 그냥 저는 사용제도를 추천하는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 찬성하는 편이어서 그런 생명들은 사실 존중받지 않아도 된다. 다른 사람의 생명들을 뺏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뭐 더 얘기할 게 없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얘기조차 이제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두고 네. 일단 당사자분들이나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은 자기 삶을 찾으시거나 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네. 일단 뭐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어쨌든 되려 죄송한 마음이 좀 크고요. 뭐 일단 제가 뭐라고 근데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네. 당신들이 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뇌사 판정 받으신 20대 서현 20대 60대 분들도 그리고 들어가신 분들도 우리 피해자분들도 아무쪼록 사실 삶을- 뇌사 판정이면 사실 죽은 거거든요. 근데 호흡기만 달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뇌사 판정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냥 호흡기 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끈 못 놔가지고 그냥 사람 죽인 거죠. 01년생이에요. 대체 뭔 생각을 했을까요? 01년생이면은 20대 초반 진짜 신놈이지. 졸업하고 얼마 안 됐던 그러니까 그냥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뭐 네네네. 조심하셔라.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행복하시고. 요즘 그것도 나옵니다. 예고 살인 목록들이 나오니까요. 네네네. 그 시간이나 장소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고 조심하시고. 진짜 그게 난 진짜 화나요. 어쩔 수 없죠. 똥이 무섭다고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맞죠. 그런 느낌으로 좀 피하시고 네네. 사실 지킵시다. 네. 그리고 좀 용기 있는 분들이라면 남성분들 좀 체력이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좀 도와주죠. 저는 안 피할 겁니다. 네. 저는 최대한 제압을 할 거고 손으로 잡을 겁니다. 안 찔리면 돼. 손으로 잡고 그냥 내 손 하나 버리고 걔 잡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할 거니까 서로 도와주고 좀 피할 거 피하고 그리고 여성분들 그리고 노인분들 그리고 애기분들 조금 보호해주고 그렇게 대응해 봅시다. 그리고 네. 대한민국 경찰 화이팅입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물론 이제 반대편에서 욕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신데요. 네. 그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네. 네. 너무나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최대한 어쨌든. 굉장히 빠른 대처를 해주셨고 맞아요. 서현역 거의 9분 안에 제압이 된 거니까. 지금 너무 더운 이런 땡볕에서 이렇게 순찰 도시느라고 아주 고생 많으시고 네. 조금만 더 지금 좀 잠잠해질 때까지만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정말 묻지마 살인 범행 뭐 이런 것들은 여기까지 얘기하죠. 네. 상당히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우리 24화 저희 준비했던 내용들이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네네.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조금 많이 무거웠고 맞아요. 저희 25화 때는 네네. 민호 씨가 준비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전문적인 네네. 어느 정도 팁이라든지 네네네. 자기들의 이야기, 내용 이런 맞습니다. 걸 준비할 건데 민호 씨가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지 아니 왜 그때 사실 저도 그냥 기획만 한 거지 정확히 뭔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서 일단 근데, 뭐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본인들의 뭔가 전문적인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게 힙합이다과 연결될 수 있거나 혹은 본인의 뭔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저만의 색깔을 보여줌으로써 저의 힙합 느낌을 뭐, 낼, 네. 네. 색깔을 낼 수 문화를 네. 이어갈 수 있고 동준이 나름대로 어쨌든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어서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분은 MC도 하시는데 이렇게 MC 이제 네, 맞아요. 사회자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일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결혼식 사회자는
팁들이 좀 있고 네네.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지인으로 해서 그죠. 하는 사람들 많아서. 그래서 뭐 사람들 많은 걱정들이 있잖아요. 스드메 관련해서도 많은 맞아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웨딩할 때 어떻게 해야 좀 덜 떨리는지, 맞아요. 그리고 네. 뭐 진행은 어떻게 해야 음. 되는지, 뭐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히려 긴장해서 이때는- 뭔가 쓸데없는 행동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추후에 있을 자기 사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 신랑이 절대 축가를 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실 그겁니다. 네. 신랑은 네, 저도 부르려고 했지만 네. 신랑은 사실 잘 불러도 반이에요. 네, 그렇다면서요. 아무리 잘 불러도 그 위를 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안 부르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꿀팁 아 정말 사실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이 가장 궁금할 지금 당장 준비는 하지 않아도 궁금해하는 그런 결혼식 사회 부분에 있어서는 리스트가 제가 알려드릴 게 때문에. 좀 많긴 하죠. 네, 그죠. 저는 이제 몸으로 뛰는 네네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네. 저 같은 경우엔 뭐 새로운 힙합 앨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다든지 네.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좀 힙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뭐 그런 걸 정확히는 원했으니까. 저는 래퍼가 되고 싶다기보단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라서 뭔가 뭐 힙합을 베이스로 음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시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맞아요. 전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거나 어떤 예술에 대해서 저도 알아보고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는 뭐 음미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네, 음악도 하고 예술도 하지만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콘텐츠를 고루고루 해서 좀 전달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에어컨 사면서 컨버터도 샀습니다. 정말요? 원래 팔았었는데 네네. 이사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네네. 이 SH랑 LH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 계속. 저 아홉수거든요. 진짜요? 십수하기 싫어서 아홉수에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가지고 네. 방송도 요즘 방송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 매일 오는 거야. 매일까지가? 내가 트위치를 그러니까 트위치 애초에 안 보니까 너 거 말고는 안 봤단 말이야. 군대 있을 때만 잠깐 본 거잖아. 왜 다 알람이 가는 거야 부끄럽게. 근데 이제 그 트위치 어플은 없어져서 이제 없애가지고 뭐 민망해 죽겠네. 근데 뭐 메일을 확인했는데 아침 7시에 막 컴퓨터로 틀어놨던데? 내가 그랬나? 너 아침 7시에 게임하던데? 그랬나? 아니야? 그거 그리고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퇴근하고. 아니 너밖에 없어. 내가 팔로우한 사람 그래? 너밖에 없어서. 근데 실시간으로 뜨니까 좀 민망한데 약간 내 살갗을 보는 느낌? 동동굴인가? 뭐 닉네임 뭐였더라? 동글이. 닉네임 뭐지? 동이면 나야. 동이 다른 거 하여튼 모르겠고 하여튼 동은 너야. 동이면 나야. 그냥 너였어. 그냥 썸네일이 너였어. 나였어. 그래서 동준이 저거 방송하나 보네. 그래서 카톡 하려고 했는데 뭐 내가 릴스 때문이었나 하여튼 뭐 때문에 뭐 그거 까먹고 얘기를 못했다가 맞아 그 얘기 하고 싶었어. 제가 최근에 이제 네네. 그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 네네. 게임 자체에 대해서 네네. 취미로 좀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20대 때 초반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원래 게임 스트리머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네네. 저 옛날에 그 게임이 뭔가 결핍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의미로 뭔가 게임을 그냥 중독적으로 하나 그러니까 게임을 막 오래 하지 않더라도 게임을 찾는 이유가 네네. 과연 하고 싶어서인가라고 했는데 네. 최근 드는 생각이 그 컴퓨터 사기 전에 네. 운동을 할 때도 그 집중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게임이 그렇더라고. 집중을 하는구나. 빠져드는가? 최근에 이제 했던 옛날 게임 민속놀이긴 한데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는데 민속놀이라고. 민속놀이라 그래요. 그래요? 그걸 하면서 눈물이 나요. 집중을 하다 보면. 근데 그 게임은 원래 그래. 행복해서? 그러니까 집중하니까 왜? 눈을 못 감아. 다른 게임에 비해서 스타는 엄청나게 이제 약간 멀티플레이가 중요한 게임인데 네. 여러 가지 막 하면서 다른 게임에 비해서 네. 민호는 이제 아예 게임을 아예 안 하긴 하니까 뭐 미니맵 보면서 막뭐 건설도 해야 엄청 되는데 바빠요. 스타가 쳐들어가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방어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차 되는 들어오는 거예요. 것도 네, 막아야 네, 되고 네.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다른 사람들 이제 방송을 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예. 그럼 이제 APM이라고 있어요. 스타에. 손 속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게임 그래요? 속도 따라가는 거. 근데 제가 그걸 비슷해요. 오. 근데 그걸 보면서 네네. 내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네. 예전에 20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네네. 내가 게임을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이상으로 좀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나는 모든 원래 영역에 있어서 잘하잖아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네. 재능과 노력이 있는데 네. 난 재능은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 삶에서.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재능은 하나 있다고 하면 게임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왜 말 잘하잖아요. 근데 재능 자체에 대해서 진짜 남주가 좀 특출나게 좀 다른 거
것들을 보면은 게임인 것 같아. 그래서 방송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재능이 있어서 뭔가 내가 게임을 지금 막 오래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어느 정도 하루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사실 욕심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재능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 그죠. 왜냐면 지금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실 너무나 이제 차이가 나는 느낌이 들어서 나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임도 하고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다음 주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도 운동도 하고요. 평일에 이제 다른 일들도 하고 이것도 얘기를 하고 방송 얘기도 하고 뭐 돌잔치 결혼식도 하고 좋죠. 저도 한 4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호에 대해서 아직 현저히 작지만 아니 저는 저도 민호는 뭐 40개 정도 하지만 아무튼 요즘 많이 안 합니다. 책도 뭐 책 모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지만 어쨌든 저는 활동은 많이 하죠. 테두리로 보면은 이제 빅 이제 주제로 보면 토픽으로 보면 한 4개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꽉꽉 채워서 하잖아요. 맞아요.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저거 뭐냐 방송하고 주말에는 이제 행사 뛰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너도. 아 그런가? 나는 사실 쉬는 시간이 조금 벌써? 쉬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민호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노력도 엄청나게 하지만 본인 즐기는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민호는. 맞아. 그래서 보고 배울 점이 좀 있어요. 본인을 좀 잘 아는 편? 민호는? 좀 그런 편이죠. 저는. 사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현대 사회에서는 본인도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맞죠. 많고. 저도 예전엔 많이 몰랐었고. 그러니까. 이제야 내가 좋아하는 생기면 바로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호는 잘 아니까 그런 게 또 원동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화는 어느 정도 직장인 분들이라든지 뭐 음악, 운동 맞아. 다 포함할 수 있는 좀 화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꿀팁들 혹은 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도 많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여러분들도 듣고 나서 오늘도 그렇고 뭐 다음 화도 그렇고 듣고 나서 공감되는 부분들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4화 좀 1부, 2부 나눠서 진행했는데 어땠죠, 민호 씨? 저는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도 되게 재밌구나. 왜냐면 사실 좀 걱정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래 하던 콘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게 잘 끝냈다고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다음부터는 어떻게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만나볼 수 있을까 좀 그런 고민도 되고 이렇게 동기랑 얘기해 보니까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좀 한결 덜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반경이 좀 넓어지잖아요. 민호 씨 여행도 가고 맞죠. 아마 저희 일상이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민호 씨 여행 갔다 오면 얘기할 것도 엄청 많을 것 같고요. 맞아요. 뭘 잃어버렸다든지 스페인에 무슨 소리예요? 스페인에 내 필통이 있어. 스페인에 내 펜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분명히 저는 예상컨대 민호 씨가 조금이라도 뭘 하나를 놓고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 놓고 오는 거 아니야? 야 여자친구는 안 돼. 장난이지. 여자친구는 안 되고. 그리고 어쨌든, 유튜브를 시작할까 해요. 오. 근데 지금 이걸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네. 내가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얘기를 이게 발판입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야 얘기하는 게 지금 계속 구상만 하고 있고 촬영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든 네네 브이로그 아니고요 음악 컨텐츠로 좋네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말했던 아티스트 영역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게 좀 자극제가 돼서 그 말이 자극제가 돼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좋네요. 음악 예술로 이제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시작하게 된 것 같고 저번에 우리가 이제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제가 히스토리에서. 네. 근데 라이브가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또 라이브를 나름 제 생각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야외 라이브 느낌으로 밤에 좋아요. 그리고 저는 좀 사진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조금 남들이랑 좀 다르게 빛을 활용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할 거 많죠. 네네네. 그래서 야외 라이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저는 아무래도 옷 같은 거 좋아하니까 패션 관련해서 그런 걸 좀 섞어가지고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도 24화를 하면서 느끼지만 점점 더 뭔가
세련돼지고 있다. 어. 아, 나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이 느끼지? 약간 지랄하네. 아 진짜로 장난이야, 왜냐면 장난이야. 저희 1화 2화 생각해 보면 진짜 뭣도 없었거든요. 장난이야. 아 진짜. 어. 아니 뭣도 없었잖아 사실. 맞지. 우리 지금 막 아이패드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고 맞죠. 릴스도 만들려고 그러고 맞죠. 맨날 뭐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니까 바쁜 틈 와중에 힘들어 죽겠는 와중에 릴스 맞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뭔가 사실 매 주마다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게 네네. 격주를 하고 뭐 좀 텀을 두고 하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히트와 다운 뭔가 그런 게 음.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맞아요. 해요. 네, 점점 우리의 색깔이 계속 더 드러나는. 그러니까. 네. 난 그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어쨌든 더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리의 행보를 지켜봐야겠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죠. 공감대를 아직도 모르겠어. 사람들? 잘 모르겠어. 있어. 쉽지 않아. 요즘 다시 조회수가 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걸 생각 많이 하거든요. 몇 시에 올려야 되는지 혹은 릴스 부족한 게 뭔지. 근데 이거는 이제 방송 끝나고 민호 씨랑 얘기를 좋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어쨌든 저도 이제 추가 컨텐츠는 전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근데 좋죠. 노래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음원 같은 게 걸리니까. 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나 라이브 한 것처럼 클립 잘라가지고 올리면 되죠. 아 그럼 상관없나요? 그건 상관없죠. 왜냐면 저작권에 걸리는 게 아니니까. 오. 제가 발라드 팔아서 조금 이렇게 사부작하면 되지 않을까. 아 별로예요? 발라드 춤. 아 왜요? 네, 장난이에요. 발라드 좋잖아. 좋아요. 그리고 노래 잘하잖아요, 동생. 잘하진 못하고 그래요? 약간 떠드는 느낌? 나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시간 어떻게? 아 하여튼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에그 스탠딩 스탠딩 에그. 스탠딩 에그. 맞아. 아니 계란을 쓴다고? 아니 죄송해요. 스탠딩 에그님 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에그 스탠딩이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계란이 섰나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힙합 중이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 노래가 되게 잘 불렀던 게 기억이 난다. 아 그래요? 어쨌든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24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네. 25화 다음 주 올라가는 거는 뭐 좀 걸리겠네요. 네네. 24화 릴스랑 음원 올릴 테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관심 가져주신 우리 애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좀 예. 있어야죠. 우리 팬이 있나요? 있겠지 어디든. 어쨌든 그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네. 오늘 24화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죠.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4화 동디. 437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